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녁 드시고 나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윤석열 후보 3.1 운동 기념일에 아주 왕성한 유세 활동을 지금 전개했습니다. 자, 그 중에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홍수환 전 그야말로 홍수환하면 이 권투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설 아니겠어요? 이 홍수환 선수가 지금 현재 이제 홍수환 선수도 최근에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그야말로 세계 챔피언이죠. 이 홍수환 이 선수가 서대문에 있는 신촌점 현대백화점 유플레스 앞에서 오늘 유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본인이 끼웠던 빨간색 글러브를 윤석열 후보에게 끼워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이 어퍼컷 세리머니가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 이 홍수환 전 이 권투 선수가 끼던 이 글러브를 직접 오늘 유세장에서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굉장히 흥분했고, 그래서 이게 홍수환 후보님, 이 홍수환 이 선수가 3번 쓰러지고 4번 다운시켜서 KO로 이긴 카라스키아가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이 권투 이 글러브 소개를 하고 1977년 11월쯤이었는데 지금 기억이 굉장히 확연하다. 이러면서 당시 상황을 연상시키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러브를 끼고 한 20번쯤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고요. 양팔을 들어서 하늘로 뻗는 승리 포즈도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어퍼컷 오늘 또 세리머니도요, 상당히 많은 또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동작 이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앞에서도요, 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고, 지난달 28일 날도 했고, 지난달 26일 날도 연거푸 이러한 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오늘 이런 어퍼컷 세리머니와 관련된 영상을 페이북에 올리면서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퍼컷 세리머니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 홍수환 이 선수가 끼었던 이 빨간색 이 권투 장갑, 아마도 애들한테 이건 뭐 이 장난감처럼 애들이 좋아하듯이 이 빨간 이 권투 말하자면 장갑이라고 그러나요? 글러브. 이 권투 글러브를 상품화 시키면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 아주 색다른 일정을 하나 가졌어요. 상당히 놀라운 일정인데, 오늘 말이죠. 이 중앙지검 서문 앞에,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검 서문 앞에 매우 이색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에 이 조국 수호대로서 이 활동에 왔던 그런 단체인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 거예요. 깨시연 정당인데요. 이게 친문 핵심 정당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이제 의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원외 정당인데, 이 원외 정당이 오늘 이 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 유세를 했습니다. 워낙 조국 수호 시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시위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국 수호 집회 했다고 하면 이 단체 성격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죠? 완전히 반윤석열의 핵심 그런 깨시연 당입니다. 자, 여기가 오늘 열렸는데요. 이 깨시연 당에서도 저도 최근에 이게 이제 3월 1일 오늘 집회를 한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나 또 김건희 대표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돈다라고 제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이 단체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오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 선언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깜짝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은 본래가 이제 이 친문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향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윤석열 후보 쪽으로. 그래서 많은 참가자들이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또 오늘 드레스 코드는요, 국민의힘과 분파의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파란색 풍선, 빨간색 풍선, 이것이 이제 오늘 하나의 상징적인 색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층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돌아왔다. 이런 측면에서 빨간, 그리고 이 파란 두 가지 색깔의 이 풍선을 달리고, 옷 복장들도 이 파란색 복장에 문재인이라고 쓴 복장을 입고 온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진영에서 이제 일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여기서 짤막하게 연설을 하고 떠났습니다. 뭐 우선 뭐 고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늘 깨어있는 시민의 의식으로 저와 저희 정부, 우리 당을 비판하고 견제해달라. 그리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늘 일깨워달라라는 부탁의 메시지를 내놨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또 진정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실패, 이거에 이제 뭐 이 피로도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당선된 것 더더욱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뭐 깨시연당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를 녹취록과 함께 처음으로 폭로를 해서 이 대납 의혹이 그야말로 사회적인 공론화 이슈로 떠오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됐느냐, 일종의 조국 수호대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대표인 이민규 대표가 인터뷰를 좀 했어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마디로 조국한테 그동안에 너무나 속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친문들은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예, 이러한 생각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보면 합리적으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이지, 무조건 민주당을 뽑아야 된다, 무조건 국민의힘을 뽑아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이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왜 이재명 후보는 지지할 수 없느냐, 경선 과정에서 말이죠, 민주적인 절차를 싸그리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기본 시리즈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도 토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주장하면 민주당이 추인하는 일방적 행태로 진행이 되어 왔고, 이것은 민주적 절차가 빠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사전에는요, 이러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재명 후보는 절대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군 전역한 우리 예비역 장성들 1300명이 말이죠, 내일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대장만 74명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창구 사상 최대 규모의 장성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해공군하고요, 해병대 예비역 장성 1300여 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내일 이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비역 장성이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이 전체 예비역 장성의 절반 이상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매우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말이죠, 한 1000여 명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오늘 오후까지 해서 13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만큼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장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비역 장성 가운데서는 전직 국방장관이 12명, 전직 참모총장이 34명, 그래서 예비역 대장만 7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회의사당에서요, 시국선언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 이 행사에서 말이죠, 내놓을 입장문을 보면 현 정부의 굴종적 가짜 평화쇼와 안보 무능으로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안보 태세가 무력화됐다. 당당한 진짜 평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을 지지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해공군, 해병대 또 여군 대표들도 별도의 시국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시국선언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확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함께 정치권의 군 인사 개입을 차단해서
군대다운 군대, 싸워 이기는 군대 육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 행사에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과 김재창 예비역 대장 등 원로들, 그리고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 최병혁 전 한미연합부 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군 수뇌부를 역임한 예비역 고위 장성들도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예비역 장성들의 지지선을 하나만 보더라도 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3.1절인데요. 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결국은 또 사고를 쳤어요. 3.1절 날 말이죠. 그동안에 3.1절을 폄하해가지고 비판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시인이 바로 정호순 시인이고, 그 시가 뭐냐면요, 유관순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 정호순 시인의 유관순 시를 올렸다가 그야말로 난리가 나니까요, 이거를 삭제하고 사과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유관순 열사에게 말하자면 욕을 했어요. 그리운 미친 X라고. 자, 그래서 이 정호순 시인도 이 과거에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과를 한 바 있는데, 그러한 이 시를 결국 오늘 이병훈 의원이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요, 뭐라고 그러나 다시 또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글을 뭐라고 그러죠?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드립니다 해놓고 3.1절을 맞아 올린 게시물에 부적절한 시를 인용을 해서 물을 빚었습니다. 해당 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시인이 사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유관순 열사나 선열들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이제 보좌관이 내 허락 없이 올렸다가 벌어진 일이고 표현이 거세서 삭제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요, 오늘 이병훈 의원이 올린 거 이와 관련해서요,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오늘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굉장한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시를 3.1절에 회담시킨 이유는 뭘까라는 글과 함께 이 의원이 유관순 열사를 모욕해 논란이 일었던 시를 공유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함께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번 선거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특이하지만 우크라이나에 2차 가해하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모욕해서 어떤 지지층에 소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민주당은 하필 3.1절에 유관순 열사를 모욕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국민들께 사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사과하지고 되겠어요? 이 본질적인, 그러니까 뼛속에도 3.1절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방송할 적에도 3.1절을 갖다가 이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구조, 프레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또 우리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요, 상당히 이색적인 굉장히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외교안보정책본부의 외교분과 의원으로 있는 이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오늘 우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 말이죠, 이 어젯밤입니다, 당사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하고 노란색 조명을 비췄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굉장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을 갖다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말하자면 국기를 상징하는 색깔로 이 조명 행사를 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정엽 의원이 드미트로 포로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이 페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포로마렌코 대사가 8분 뒤에 바로죠, 금방 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3개를 연거푸 보내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외국 이 대사가 이 선거에 관해서 이 잘못 얘기하면 국내 정치 개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메시지는 대신 내지 않고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화합했다. 그래서 이 두 손을 이렇게 양수로 이렇게 고맙다는 이 감사의 표시. 얼마나 참 성숙한 우리의 국민들의 어떤 격려, 이 감성을,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의 뜻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고, 이런 걸 보면, 자, 이재명 또 뭐 우상호와 얘기할 것 없이 추미애, 박범계, 우크라이나 내정을 비판하는,
특히 그냥 내정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런 여건과 얼마나 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참 기가 막힌 현상이 국내에서 일어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힘 이러한 우크라이나 이 국기를 상징하는 조명빛,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요, 이영애, 아주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죠. 이 이영애 씨가, 배우가 오늘 우크라이나에 1억 원을 기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수표로 딱 끊어서 이제 보냈다 이렇게 주한미 대사관에 이제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이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1억 원짜리 자기합 수표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되어 있고요. 이 편지에 빨리 이제 전쟁이 멈춰달라,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이러한 1억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우크라이나 주한 대사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종전을 요구하는 유명 한국 여성 배우 이영애 씨의 서신과 커다란 기부에 무척 감동하고 또 감동했다. 이번 기부금은 침략 피해자들을 위해서 쓰입니다라고 지금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대한 컬링 연맹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의미로 향후 러시아와의 경기를 모두 보이콧하겠다. 그래서 국내 스포츠 중에서요, 가장 처음으로 러시아 보이콧에 나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김대중 칼럼, 안철수는 역시 철수하는가, 이 칼럼을 전량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김동연 이 두 분이 정책 연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서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동연 결국 서울시장 나오려고 이런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동연의 이 회색 활동 우리가 비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김동연 지지율이 뭐 1%도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이러한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요, 제가 이 앞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고 계신데,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 반드시 우리가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일화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번 대선처럼 혼란스럽고 역겹기까지 한 단일화 현상은 처음 겪는다. 단일화 문제의 중심에 안철수 후보가 있고, 그리고 그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두 번의 대선 그리고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나라 선거의 단일화를 문제로 만든 사람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철수 씨는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단일화 협상 때마다 등장했다가 그때마다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단일화의 대가를 챙긴 적도 없다. 그냥 나와서 경쟁하다가 상대방 밀어주기로 하고 물러난 것이 전부이다시피 했다. 그래서 그의 단일화는 김종필이 김영삼, 김대중 등과 했던 연합과는 달랐다. JP가 했던 것처럼 내각 체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공동정부 또는 대통령 총리 분점 같은 열매도 없었다. 안철수의 단일화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다. 애당초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가 거론됐을 때 많은 정권교체 열망자들은 윤 후보가 안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고 가라고 종용했고, 안 후보가 출마에 변해서 정권교체를 들고 나왔기에 그의 정치적 동기나 목표가 국민의힘과 같은 라인에 선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이 삐걱대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안 후보의 정체성과 행보, 발언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를 범야권 인사로 보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단일화 협상 담당자들이 밝힌 몇 가지 발언과 안 후보 자신의 유세 발언들을 보면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협상의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그야말로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협상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고, 또 굳이 나쁘게 보자면 애당초부터 쇼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 말고는 다 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안 후보는 협상 당사자의 협의 내용을 버렸다는 보도도 있다. 심지어 안 후보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바른미래당을 창설한 것이 잘못이었다느니 1년 후면 윤석열 찍은 것을 후회할 것이라느니 하는 발언이 회자되면서 이제 단일화 문제는 물 건너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완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는 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 과정을 두고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토로했을 때 국민의힘을 신란했다. 그가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는 발언들도 들렸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 후보가 위장된 민주당 성향이라느니 그의 부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느니 등의 말들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저지를 걱정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안 후보가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단일화는 아니지만 연합의 형태로 정권 분점을 실행한 DJ, YS, JP 정치적 결단을 살펴보았으면 했다. 제가 매번 맨 마지막 고비에서 밀려나는 불운을 겪었다는 것을 떠올리기 바랐다. 그가 2차례의 국무총리와 9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면서 직접 대통령에 출마한 것은 1987년 13대 대선이 유일했고 그나마 8.06%의 득표율에 그친 4등이었다는 것도 인식했으면 했다. 김종필은 노태우, 김영삼과 이른바 3당 통합을 해서 김영삼 정권을 탄생시켰고 뒤이어 김대중과 DJP 연합을 이뤄 김대중 정부를 태동시켰다. 그는 박정희 YSDJ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2인자로 불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것을 그의 정치적 한계인 동시에 탈출구로 삼았다는 점이다. 안 후보가 또 민주화의 시대에는 JP가 아니라 YS와 DJ를 택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지금은 과학 강국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안철수는 시대를 잘못 만난 것뿐이라는 것도 말이다. 하지만 안 후보는 또다시 철수했다. 그를 붙잡지 못한 책임이 윤 후보 측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그런 시나리오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혼자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나는 1월 초순 안 후보를 대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안 후보는 등을 의자에 대지도 않은 채 반드시 안고 두 손을 상 위에 올린 자세로 설 연휴가 끝나면 단일화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하듯 말했다. 나는 아직도 애당초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자,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김대중 칼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다시 한번 이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속보로 막 떴는데요. 이재명, 김동연 정책연대한다. 통합정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라고 합의했다라는 말이 지금 딱 한 줄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한번 좀 찾아보고 있는데, 자, 우선 간략하게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녁 단둘이 만나기로 했고 이 두 자리에서 단일화에 전격 합의할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오후 조금 전입니다. 5시 30분에 마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회동에서요, 통합정부와 정치개혁 등 정책연대를 선언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회동 결과에 따라서 정책연대를 바탕으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연히 후보 단일화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후보 단일화 한들, 이 김동연 후보, 지금 지지를 보면요, 0.5%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상징성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이겠다라는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 조금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면 만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윤석열 후보는 이미 전화가 오면 바로 차를 돌리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행적으로 볼 때 신뢰할 수가 없다. 입법 과정을 봐야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굉장히 유보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철수 후보와 권은희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아직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진정성 있는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정권 교체를 누누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때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와 극적인 뭐라 그럴까요? 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저는 이 소수의 의견이지만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